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이 책에서도 머니트렌드 2016에서도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 5천 시대가 정말 가능할 것인가 이거 네. 많이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뭐 그냥 정치적인 선전구 네. 같았었는데 이제는 뭐야 이거 불가능하지는 않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3대 조건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조건입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가 두 가지예요. 밸류업. 이게 주식 시장에 투자해도 돈을 벌게 해줄게가 지금 정부의 저는 컨셉이라고 보거든요. 네. 부동산보다 더 벌게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안 믿어, 아무도. 반포가 짱이야. 지금도 그래요. 네, 안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증시가 사상 최고치인데 예를 들어서 20년, 21년에 코스피면 막 3천 부근 갈 때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네. 식당, 카페, 길거리 어디서 그렇죠. 다 주식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400을 넘었는데도 네. 주식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직 초반이라니까요. 초반이고 그래서 4천, 5천 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제 그 주변에 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누구나 주식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잘 상상을 떠올린 다음에 적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 우리 옆 사람 김 대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할 때마다 우리 회사 아니어도 옆에서 그런 얘기 했어. 막 그런 거 적어보세요. 그렇죠. 그럼 지금과 그때는 다른가? 다를 거예요. 아직 시작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원래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부동산 하나 갖고 있거나 나머지 잉여자금을 주식이 아닌 다른데 뭐 예금 채권 이런 데만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주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손바뀜 해봐야 전체 시가총액이 별로 안 커집니다. 아예 새로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볼륨이 확 커지거든요. 네.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3,300 이거는 예전 고점 그냥 회복한 정도인 거고 그때에 비해서 더 잘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때는 저는 사실 그렇게 수익을 아주 크게 못 냈어요. 수익 냈지만. 왜냐면 금방 잘랐거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언택트 이런 것들이 전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2, 3년밖에 안 갈 트렌드인데 이렇게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경기 순환 이게 훨씬 더 큰 거고 밸류업도 훨씬 더 큰 거니까 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3,300이 지금 이제 예전 고가를 회복했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지금 주식 갖고 있는 분은 홀딩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 네. 이게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 401k라고 해가지고 네, 연금 저축 계좌 이거를 다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비중이 전체 그 가계 자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그 해도 주식이 아닌 채권형. 그리고 주식형 많이 한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규제예요. 70%까지만 담을 수 있게 네. 위험 자산을. 그리고 대부분 자산은 또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 집값이 너무 비싼 거긴 하지만. 네네네. 근데 그게 생각해 봤을 때 집이 2개인 사람이 하나 팔고 야 그래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거 주식해야지. 이런 세상에 오면은 4천, 5천 간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기 순환 논리. 근데 그거는 펀더멘탈리 올라가는 이유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를 충족시켜줄 무지성 개인 투자자. 현재 주식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 예. 근데 경기 순환 때문에 오를 거거든요. 그건 확실해.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작은 얘기인데 저는 삼성전자라고 봤어요. 삼성전자가 마지막 퍼즐이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여전히 1등이고 아무리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네네네. 하나도 못 올랐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줘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원래 최대 시가총액 25%까지 차지했던 걸로 아는데 이 5만 원일 때는 16%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이 얘기는 이게 25%까지만 가도 8%포인트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SK 하이닉스처럼 뭐 10배 이렇게 가지 않아도 조금씩만 올라줘도 워낙 큰 형님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밀고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이 책에는 썼는데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미 올라가고
있어서 제 얘기가 야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8만 원에 누가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5만 원에 썼다는 거, 이 책을. 그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밸류업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해소 네. 또 401k 같은 연금을 통한 투자와 수급 개선은 네. 현재 진행형이고 네. 시클리컬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건 시간의 문제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5천 시대도 가능하다. 그게 개별 주식으로 보면 먼 게 아니에요. 3천에서 5천 가면 60%잖아요. 네. 근데 지금 3,500이라고 하면 50 몇 %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스피 5천 하면 되게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죠. 어떤 개별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코스닥 뭐 샀어. 근데 하나 20% 먹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코스피 전체가 코스닥 개별 소형주는 아니니까. 물론 다른데 네.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천인데 이익이 한 20% 개선됐다. 네. 우리나라 이익이 그럼 3,600 가는 거예요. 30% 개선됐다 그럼 4천 가는 거예요. 4천 갔는데 만약에 사람들의 시각이 20% 개선됐다. 그럼 PBR로 볼 수가 있는데 그 PBR이 1배인데 지금 뭐 1.2배까지만 주자. 네. 야 다른 나라들 미국 아니어도 다 뭐 유럽, 홍콩, 뭐 일본 이런 애들 2배씩 받는데 우리나라 왜 1배야? 아 북한 있잖아. 아 오케이 다 그거 빼고 한 조금만 올라가자. 그렇게 되면 4천에서 20% 개선되면 5천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광 팔고 약 파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 될지 안 될지 뭐 언제 될지 그건 난 모르지. 미래의 일이니까 모르지만 제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그렇죠. 4천, 5천 가더라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만으로 또 재평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또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뭔가 좀 변수, 네.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리스크 요인도 몇 가지 있었는데 네. 그게 그나마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거. 예. 그 여기에 쓴 거. 제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쉽게 올라가는 게 사람들의 마음 선순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가장 크게 다치게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대주주 요건이었어요. 이게 대주주 요건이 뭐 10억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계산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걸 10억으로 내린다고 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제 생각이고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했다면 이 부자분들, 슈퍼개미분들이 금방금방 떠나고 그렇죠. 떠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패배의식이 찌들어요. 누가? 개인 투자자가.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역시 상하반기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자들은 상반기에 돈을 벌고 하반기에 주식 잘 안 해요. 예. 저희도 한 여름 되고 한여름 되면 주식 팔기 시작하거든요. 국내 주식은. 근데 일반 무지성 아무것도 주식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냐면 상반기에 막 지켜봐. 요거 오르네? 요거 오르네?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계속 가나 보다. 하고 7, 8월 되면 사. 그럼 물려요.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사기꾼 새끼들. 나 물리게 하려고 설거지 시키네. 주식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패배의식에 빠지고 더 심한 건 뭐냐면 이게 예전에 이 금투세 처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예. 그때는 지금과 다른 점이 뭐냐면 슈퍼개미분들이 제 주변에도 다 국내 주식만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할 때 했던 거 그 초식으로 계속 주식으로 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5년, 10년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슈퍼개미들 다 미국 주식을 합니다. 그렇죠. 국내 주식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근데 만약 그걸 때려버리면 미국을 아예 가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게 절대 안 돼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정반대로 그렇죠.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거 안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다행히 대주주 요건은 그냥 종목당 50억으로 현행 유지 하기로 현행 했고. 유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미국 주식시장. 이걸 조심해야 돼요. 미국 주식시장이 네. 좋은데요? 현재까지는 좋은데요? 좋죠. 예, 근데 무슨 정치. 문제가 생기냐. 네. 저는 이제 경기가 다르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디커플링 상황이다. 네. 미국은 현재 좋고 한국은 현재 안 좋고.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한국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 볼 때 한 1년 미만만 볼 때 미국 주식시장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흔들릴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작년 그다음에 올해 관세 똑같이 흔들렸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미국 주식시장 현재 문제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높고 역사적 최고가예요. 실제 주가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빌미가 생기면 주가 떨어지거나 폭락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한국의 뭐 밸류업이니 사이클이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주가 한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해야 될 포인트다.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 포인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관세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타결됐다. 그리고 4월에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다 회복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신고가고 미국도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문제야. 만약에 그때 빠져서 안 올랐으면 이제 주식 사봐도겠다 할 수 있는데 더 나쁠 건 없으니까. 네, 다 회복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무슨 시점이냐? 타결됐다는 건 뭐냐면 관세를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타결될 때까지는 뭐 좀 유예해줄게. 또는 기업별로는 재고를 미리 미국에다 갖다 놓고 관세를 안 맞게. 그리고 신규 생산한 걸 안 보내는 그런 전략을 썼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실제 사인을 안 했다, 지불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관세를 내기 시작하면 이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겁을 내는 투자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개별 주식별로는.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 많은 회사들, 그런데 브랜드 가치가 아주 강력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손익계산에 영향이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한국 시장 5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주주 요건은 넘어간 것 같고 다행히. 네. 그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동반 하락. 그다음에 관세 전쟁이 실제로 실효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영향 주는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한국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신 분. 들어가신 분은 제가 올라가도 팔지 말고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들어가신 분은 이럴 때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3,300인데 패닉 바잉 해라 이게 아니고 요럴 때 한국 주식을 살 기회가 한두 번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기회를 틈타서 잘 사놓으면 4,000, 5,000 수익률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뭐 분석해서 떠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요런 때를 알고 있다가 요거는 우리가 준비된 이슈일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때는 주식을 사는 쪽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미국 시장의 조정과 그리고 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언젠가 한 번은 휘청일 수는 있다. 네. 물론 이제 조정 없이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은 없으니까. 네. 근데 다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서 문제긴 합니다만. 근데 이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니까. 기업 실적에. 네. 그러니까 이건 10월부터는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되면은 영향을 좀씩 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세라는 게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이 내는 거죠. 관세는 수입하는 기업이 네네. 내는 거긴 합니다만 또 우리가 그 고객사에 아니면 그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이 또 있어야 하니 네. 가격을 기업이 낮춰주거나.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이익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 팔긴 팔아야 된다. 네. 이렇게 가면 또 실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반대로 그냥 나는 수익성이 무조건 중요해. 단위단 수익성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 경쟁 제품이 있으면 경쟁사의 점유율이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여튼 고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볼 때 중요한 거는 미국의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걸 당연히 봐야 되지만 브랜드 가치가 있어가지고 미국 소비자가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렇죠. 상관이 없죠. 가격 20% 올려도 난 저거 살 거야. 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수출주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네. 있는 제품이냐 없는 제품이냐 네. 이거 나눠봐야 하는데 일단 그래서 자동차가 일단 당장은 제일 어려워 보이기는 하고 그렇죠. 수출주는 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버틸 수 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일 것 같은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너무 타고 싶을 거냐? 아니면 다른 대체제가 충분히 있는데 난 기아차 아니면 안 돼 이거냐? 왜 웃으시죠? 별로 없겠- 지금 기아차 무시하시는 겁니까? 별로 없겠죠? 어? 근데 그럴 제가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요즘에 우버를 뭐 기아차 잘 나오는데 많이 타니까 네. 우버 기사들 중에서도 그 EV 시리즈 있죠. 전기차. 네, 전기차. 어. 그 시리즈에 대해 사랑에 빠진 사람이 꽤 있어요. EV3 뭐 이런 거. 네, EV3, EV4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현대를 좋아한다라고 한 사람은 제가 우버 기사 중에 한 명 봤는데 그 사람 현대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빼면 기아 좋아하는 사람 아주 소수.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현대라고 하면 현대 기아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메이커, 그 브랜드의 충성 고객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별로 없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뭐 에이스도 잘해주지, 우리나라 기업이지, 사실은 실제로 싸지, 품질은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value for money, 난 좀 가성비 찾아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일본 차를 사고요. 그리고 일본 차를 살 돈이 없거나 또는 일본 차를 사기 싫고 조금 더 비싼 걸, 좀 큰 차를 사고 싶어. 근데 돈의 버짓은 제약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차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를 하다가. 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되게 짧게 살다 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배운 점이 뭐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미국 친구 말고 한국 친구인데 주재원 나온 친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다 차를 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국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네네네. 일본 차를 산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 자녀 가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실제로. 중고차 가치. 중고차가. 걔네들은 중고차를 정말 편하게 당연하게 쓰는 시장인데 예. 그러니까 내가 돈 없는데 현대차가 좀 싸긴 하지만 예. 샀다가 몇 년 후에 팔 생각을 해보면 일본 차의 브랜드가 여전히 확고해. 감가가 너무 크다 한국 차는. 네, 한국차 감가. 한국차 뭐 럭셔리 차보단 덜하지만 예. 일본 차랑 비교하면 일본 차가 너무 방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심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시장 점유율을 뺏길 거냐, 아니면 가격을 인하해 줄 거냐, 뭐 잘 모르지만 가격 인하해 주는 쪽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이 후발주자니까. 그러면 판매량은 유지되더라도 수익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미국 부분에서는. 그런 건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뭐 팔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그 실적이 얼마 나왔을 때 나는 그래도 살 수 있어 하는 주가를 정해 놓으면 이 바닥에서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아까 그 삼성전자를 5만 전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처럼.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차를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네. 지금 이 관세가 정말로 눈앞이 보이지 않고 네. 최악인 것 같은 걸 반영을 해야 사실은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뒤집어서 그렇죠. 생각해 볼 수도 그럴 있는 수 거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식을 지금 팔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관세 전쟁 한창 4월일 때, 네네. 저희가 삼양식품 주주였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뭐 중국 수출도 많고 뭐 동남아 수출도 많지만 기업 가치를 차지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미주 수출이란 네, 말이죠. 네. 앞으로 얘네들 엄청 먹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가 도입됐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저희가. 와, 이것도 큰일 났다. 이거 어쨌든 주가도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PER도 높은데 이거 한번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시 이거를 백지로 막 엑셀 작업을 하다가 네네. 관세를 몇 프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해보다가 예. 답이 안 나와. 왜냐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몇 프로 때릴지도 모르겠고 때렸을 때 삼양식품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라. 근데 제가 그걸 엑셀을 만든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지로 돌리고 생각해 본 게 이게 한 출고가 기준으로 보면 한 7% 정도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가격이. 그러면 얘네들이 먹을까? 계속해서? 안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몇백 원이 오르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신경 안 쓸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GDP가 3배 높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라면이 1,200원 된다고 해서 저거 안 사 먹을 거냐? 네. 근데 걔네는 우리 입장에서도 라면은 싼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00원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네. 200원 있어도 더 비싸도 사 먹을 사람들이 더 오히려 많을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3배 더 잘 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는 70원인 미국이라면. 거야, 말하자면.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학원 끝나고 편의점 가서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중고등학생인데 70원이 올라가지고 못 먹을까? 근데 한국과는 또 상황이 다른 게 그들은 지금 한국은 약간 불닭볶음면이 우리 중고딩들한테 필수제가 됐는데 네, 그렇죠. 이제. 미국은 지금 핫한 아이템이에요. 핫한 아이템을 70원 때문에 안 살까? 지금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틱톡에 올려서 좋아요를 받아야 되는데 네. 상관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올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홀딩을 할 수 있었죠, 그때.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좀 맑아지면서 그래, 요 놈은 관세랑 상관없어. 왜? 브랜드 충성도가 엄청 나거든. 그래서 이제 존버했죠. 그랬더니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서 존중하면서 버티셨군요. 네. 예. 다행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났고 저희는 지금은 이제 팔았는데 왜 파셨어요? 제가 그걸 샀던 이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샀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산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4, 50만 원대 삼양식품을 세 번째 투자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우연히 이제 틱톡 트렌드를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틱톡에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떤 해시태그나 어떤 키워드로 해야 이 틱톡을 많이 보고 구매 전에는 많이 될 거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틱톡을 많이 쓸 거니까. 그렇죠. 그 사이트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게 제가 옛날에 처음 불닭볶음면 투자했을 때 2015년에 이 동남아랑 인도네시아 유튜브 그림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미국의 틱톡 2025년의 그림이, 2024년의 그림이. 그래서 와, 이거는 일단 좋은 것 같다. 회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희는 잘 되는 것만 투자하진 않고 잘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거나 지금은 많이 안 갖고 있어야 돼요. 초반에. 네. 저희는 이제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같이 따라 사는 건 잘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투자자들의 그 생각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2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밀양 2공장을. 근데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잘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캐파가 꽉 찼으니까, 1공장 캐파가 꽉 찼으니까 지금은 크게 못 늘어날 것 같고 2공장이 다 지어지는 때 난 살래. 그러니까 이제 기회비용을 줄이시겠다는 거죠. 다른 거 좀 매매하다가. 근데 저희는 어차피 그런 이 매매를 잘 못하는 하우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돼요. 좀 기다리더라도. 그래서 그래, 공장에 뭐 1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1년 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기다려서 2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업 가치는 개선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미리 샀고요. 근데 다행히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잔업 이런 걸로도 약간 지금 경고, 규제 이런 거 받았잖아요,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그 다음에 다른 라면 줄이고 불닭볶음면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내수에 팔 거를 공급을 안 해주고 수출용으로 바꿔서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썼어요. 최근에 이제 밀양 2공장이 지어지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실적은 2공장이 없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2공장이 꽝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 참여자에 비해서 뭔가 기다릴 수 있는 엣지가 없어요. 더 이상은. 네, 다 아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선수들의 영역인 것 같아서 저희는 160만 원에 전량 팔았습니다. 오늘 얼마죠? 최근에도 그 정도 가격 아닌가?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 2주밖에 안 됐어요. 오. 야. 아니, 왜냐면 삼양식품은 저희가 그 100만 원 넘었을 때도 저희가 그 야식 잡설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게 앞에서도 동남아 2010년대 중후반에 동남아에서 유행할 때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맨날 그 수출 지표 보면서 ATS 코드 따가지고 막 사람들 데이터 보면서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정작 그 수십 배를 번 사람은 끝까지 번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벤트까지 하겠다고. 정말로 그 수십 배 다 먹은 사람 있으면 한 주라도 수익 낸 사람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연락이 없어. 근데 그게 100만 원에서 160, 거의 170까지 갔었고.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식을 발굴하고 홀딩하는 그런 스토리를 좀 이렇게 보고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뭐 매수 매도를 권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 오해하시기 딱 좋아요.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